찾아왔습니다. 진진과 키노의 언박싱. 저는 이번에 네, 스포티를 뽑아보겠습니다. 스포티. 이거는 펜타곤 유니버스한테는 스포티 버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로아한테는 그 블루 버전. 미 버전. 네. 네. 뽑아보겠습니다. 호! 따라따라따. 오, 빠바바바바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 우리 형과 또는 여동생과 현실 형제 또는 남매구나 했던 순간은 약간 형제가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네. 있잖아요. 네. 약간 현실 남매 그 뜻이 약간 진짜 뭐 티격태격했거나 아니면 현실 뭐- 남매, 항상 현실 남매죠. 근데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말하는 현실 남매 그 이미지가 확실히 알겠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동생이랑 동생이랑 진짜 안 싸워요. 진짜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그런 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그러면 약간 긍정적인 바이브로 좀 이상적인. 이래서 내 동생이다 했던 적은 있나요? 이제 얼마 전에 생일, 얼마 전이 아니죠. 한 2달 전쯤에 3달 전쯤에 생일이라고 택배를 보내줬어요. 편지랑 함께 이제 그 향수를 선물해 줬어요. 그 저희가 제 생일날 네. 동생이 서울에 저를 보러 와가지고 분당에 사는데 네. 그 스테이크를 먹었거든요. 같이 스테이크 먹고 같이 저녁 시간을 보냈는데 둘이서 이제 그때 향수랑 편지 줬는데 울컥했죠. 감동적이다. 네. 저 동생이랑은 사실 엄청 사이가 좋아요. 좋네요. 저도 이제 형이 네네.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형이랑 아직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우와. 네, 저랑 일단 4살 터울이기도 하고 네. 형이 항상 저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네네. 제가 2살 때 형이 6살 때 그쵸. 형은 저 잔다고 부모님 발바닥 소리를 못 내게 했어요. 다 칼발로 다니라고. 조용하라고. 애기 자니까. 애기 잔다고, 와, 깬다고. 너무 로맨틱하다. 조용하고 막 조용히 아빠 엄마 발소리 난다고 애 귀엽다. 깬다고. 얼마나 예쁘실까요? 맞아요. 그리고 예쁘게 보이실까요? 이제 애기니까 네네. 응아를 하면 네. 형이 응아 다 닦아주고 막 그랬던. 와. 애기가 애기를 돌본 약간 그런 케이스였죠. 네네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전. 근데 확실히 그런 남매 또는 형제를 보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저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일반적인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는 걸 보고 맞아요. 되게 일반적이지 않구나. 근데 또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형을 보면은 그렇게 자라온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 진짜요? 티가 나요. 분명히 이제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그런 형제가 또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3번째 거 뽑아볼까요? 네. 자, 벌써 3번째 거네요. 네네네. 네, 저는 그러면 미 버전으로 해가지고 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선생님은 혹은 인생에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야, 이게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그쵸. 옛날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그렇지만 엄마가 항상 얘기해 주셨었는데 제가 일산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단 말이죠. 네네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생으로 넘어갈 그 시점이었는데 1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장백현 선생님이었어요. 이름까지. 성함. 네. 성함이. 장백현 선생님이 네네. 엄마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학교 안 가겠다고. 왜 나는 유치원은 안 가는데 초등학교는 가야 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초등학교를 보내놓으면은 네. 초등학교 반에서 출석 부르는데 내가 없대.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우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와. 그래가지고 애가 안 왔다. 네. 근데 아닌데요? 진우 갔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돼서 보니까 화장실에 숨어 있고 밤에 안 들어가고. 진짜로 너무 네. 가고 싶지 않았나 보다. 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진우야 나와봐 이러고 해가지고 막 울고 있더래요. 이유는 모르겠어. 울고 있어가지고 막 나와봐 막 이러고 선생님이 엄청 고생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선생님 그 사이로 뚫고 운동장 한 3바퀴 뛰고 선생님이랑 같이
진짜로? 네, 도망 다니고. 분명히 선생님이 잡을 수 있으셨는데 안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네. 진심으로 뛰었으면은 네, 뭐한 2발자국만에 그쵸. 잡으셨겠죠. 진짜 빡빡빡 해서 딱 잡아가지고 맞아요. 데리고 오면 됐었는데 네네네. 선생님이 그 아기에 대한 상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엄청 잘 아시는 분이기도 했고 심지어 저희 1학년 하시고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가셨거든요. 우와. 아니 그만큼 이제 엄청 오래되신 선생님이에요. 와 멋지다. 그래서 약간 선생님 덕분에 저의 아기 시절의 그런 상처가 없이 좀 1학년을 무난하게 보내지 않았나 너무 싶습니다. 좋은 네. 스승님 선생님을 맞아요. 맞았네요. 진짜로. 그런 교육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아지셨으면 그쵸, 좋겠습니다. 그쵸. 자 뽑아볼까요? 네. 제가 또 굉장히 또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라색 캡슐로 빠밤 빠밤빰 파뿌파뿌. 나의 추억이 담긴 장소는 야, 나의 추억이 담긴 추억이 장소 담긴 장소 어린이 때 많죠. 너무 많죠. 뭐 태권도장 아니면은 태권도 분식집 그 컵볶이랑 피카츄 그렇게 사 먹던 야 김말이랑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안방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쓰시던 침대 위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저는 노래하고 춤 연습을 했었어요. 아기 때. 그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비비탄 총 가지고 서바이벌 게임 많이 하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이제 막 지하 그 상가 이제 서든어택 같은데 보면은 이제 되게 웨어하우스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 거기에 들어가서 놀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렇죠. 네. 혼나면서 잘해야 돼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알고 넘어가야지. 맞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다. 문방구. 맞아. 문방구. 맨날 유희왕 카드. 맞아요. 유희왕 카드. 푸른 눈의 백룡. 검은 눈의 흑룡. 블랙 매지션. 오벨리스크인가? 맞아. 엑조디아. 야. 이게 96과 97의 연결고리입니다. 98입니다. 98이지. 맞네. 그리고 저는 그 PC방. PC방 진짜 많이 갔죠. 그리고 트램펄린, 방방. 방방이도 진짜 많이 다. 야, 진짜 추억이다. 사실 옛날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에버랜드 이제 연간회원권을 아마 끊고 다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스키를 엄청 좋아해서 아기 때부터 스키장에 리조트에서 엄청 그것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햄찌개 많이 끓여주시고 햄찌개 그리고 미쳤다. 캠핑도 많이 다녔고 강원도도 많이 갔고 키노랑 저랑 되게 비슷한 게 저도 어릴 때 스키장 엄청 많이 다녔고 캠핑도 되게 많이 다녔고 네네네 재밌겠다 같이 이렇게 스키장 가고 스키 타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스키 타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짜로? 네.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한번 가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뽑아볼까요? 오케이. 저는 그러면 자 부모님한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이야 이거를 뽑을 많죠. 수 있을까요? 하나를. 그러게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2살 때 엄청 아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뇌수막염이라고 하죠.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 병원에서는 되게 신경을 안 써줬던 시기였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아기가 너무 그렇고 아팠고 이래서 이제 그런 거 있죠. 너무 심각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포기를 하는 상황이구나. 포기각서를 써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한다고. 그때 저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마지막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소아과 선생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때 점심시간이었는데 아기들 보신다고 점심 안 드시고 한 바퀴를 순찰을 도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끝에 마지막에 저를 보신 거죠. 저는 은색 막으로 이제 병균들이 들어가면 안 돼서 무균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있었는데 그거를 저를 발견하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간호사들 밥 먹는 간호사들 다 데리고 오라고 MRI 바로 찍어보라고 저 환자 뭐냐 해가지고 그 선생님 왜냐면 MRI 환자들이 엄청 밀려 있으니까 그 점심시간이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 당장 찍으라고 지금 밥 먹을 시간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진짜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진짜 네. 드라마 같은 영화 맞아요.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부모님께 약간 사실 30대 후반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네. 부모님으로서 뭔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에 정말 감사함.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이렇게 뭔가 진행도 하고 효도하고 있잖아요. 효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한테 사실 감사한 부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진짜. 확실히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 자식들에 대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맞아요. 그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기 진짜 쉽지 않다는 거를 너무 잘 아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그냥 너무너무 모든 순간이 감사해서 한 가지를 꼽자면은 그냥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저를 낳아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잘 예쁘게 낳아주셔서 너무 맞아. 감사드리고. 가장 원초적인 거지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가장 어려운 진짜. 일이죠.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 둘의 언박싱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박싱 with 진진 앤 키노에서 만나요.